4월 한 달 매주 이 시간은 트렌드로 세상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문화선교연구원 김지혜 연구원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 2주 동안에는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줬는데요. 앞으로 2주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의 사회 키워드를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현재 우리 사회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꼽는다면 불안과 그리고 갈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지금 심각한 저성장 기조 속에서 난민이 증가하고 네. 또 다이시의 테러 위협이나 북한의 도발 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불안 심리를 갖게 되고 있는데요. 네. 사회 문화적인 갈등 등이 지금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엊그저까지 선거를 잘 치르지 않았습니까? 매 선거 때마다 이념적인 갈등이 참 많았었는데요. 올해는 정책 이념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와 문화적인 갈등도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볼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잖아도 올해 총선이 단순한 여야 갈등을 넘어서서 공천을 둘러싸고 이제 정당 내의 갈등 그리고 야당 간의 갈등을 빚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네. 이러한 갈등이 여기서 더 나아가서 테러 방지법이라든지 네. 혹은 동성애 이슈, 이슬람 이슈 등을 그런 사회 문화적인 갈등과도 긴밀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최근에는 이념과 가치관 갈등이 지역을 넘어서서 세대로 번지고 또 같은 세대 안에서나 또 한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이념과 가치관 갈등이 대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한폭탄처럼 그냥 가슴에 안고 그걸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토론하고 소통을 통해서 정말 한국교회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어떤 모멘텀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그 갈등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네. 갈등을 잘 해결하면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지만 네. 그것을 잘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가 분열이 되고 또 분리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부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그 사회 갈등 지수로는 5위인데 반해서 그 갈등을 관리하는 사회 갈등 관리 지수는 27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저조한 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수치들이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퍼센트를 보면 어떤 불안에 나타나는 갈등이 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불안이라는 우리 사회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 있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부족하고 네. 또 노후 대책을 마련하느라 힘겨워하고 있고 또 실직 등으로 인해서 생계나 생존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지난 1월 14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국 사회의 사회 심리적 불안이라는 설문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이 조사를 살펴보면 19세 이상의 성인이 네. 2015년 한 해 동안 가장 불안하게 느낀 요소를 살펴보면 거기에 개인적인 문제로서 노후 문제나 취업, 소득 문제 등 경제적인 사안이 43.7%나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그 외에도 사회 문제로는 1위가 경기 침체 및 성장 둔화로 나왔고요. 그리고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2위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안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사회 전반적으로 불신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좀 유의 있게 살펴봐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면서 이 업계에서는
이 불안 마케팅을 아주 새로운 아이템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이런 불안들을 상업화할 수도 있는데요. 작년에는 컬러링 북이라는 것이 유행을 했어요. 컬러링 북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 같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색칠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 컬러링 북이 유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 성경 필사하는 것처럼 필사책 라이팅 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색칠을 하고 또 이제 책을 그대로 좋은 글귀를 따라 쓰는 그런 형식의 그런 태도들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하는 그런 힐링 산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외에도 다른 힐링의 어떤 프로그램들 그리고 보안, 뭐 심리적인 어떤 상담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이 앞으로 불안 시대에 더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교회 공동체가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이것은 바로 세대 통합의 장을 마련하고 어떤 세대적인 갈등의 완충지대를 교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그런 교회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갈 텐데요. 교회가 복음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한편 또 세대를 아우르고 서로를 이해하고 또 상호 협력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약자, 장애인, 청년, 여성 등 그런 약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그들의 편에서 공공적인 대안을 이야기해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남북한 평화 공동체와 포용적인 사회 문화를 이루는데 한국교회가 평화와 화해 비전을 가지고서 이것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 앞으로 과제로 여기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회적 갈등 요소가 없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그것을 얼마나 줄여갈 수 있는지가 문제일 텐데요. 선거 이후 또 다른 갈등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사회적 화합을 이루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 20대 국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